2023년도 세종시 예산 성과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예산을 이야기할 때 지역구 예산 뭐 한두 개, 두세 개 하고 현수막 걸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강진현 의원이 지금 2달간 예산 관련해서 노력한 내용, 그리고 세종의 장기 발전 계획과 관련된 다양한 우리 주변 예산까지, 그리고 저희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못한 거는 왜 못하게 됐는지 하나씩 소상히 설명드리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올해 예산안 처리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법정 기한은 이제 3주나 좀 넘겼는데요. 제가 이제 예결위원이면서 예산조정소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야 합쳐서 300명 중에서 12명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서 충청권 전체 예산을 다 챙겼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나름 열심히 노력했지만 미진한 사항도 일부 있겠습니다. 그러나 세종시의 어떤 장기적인 안목에서 꼭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 좀 저희가 획득했다, 배정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규모가 여러분 생각보다 좀 작을 거로 생각을 드시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개가 있겠지만은 이번에 정책 예산이 많았습니다. 정책 예산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지역상품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임대주택 문제라든가 그리고 쌀값 안정화, 그리고 효도 예산, 경로당 냉난방비 이런 데 예산이 과거에는 거의 없었는데 이런 예산들이 한 1조 4천억이 민주당이 주장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지역 예산 절대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요거는 세종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4조 5천억을 감액을 했는데 그 중에서 민주당이 쓸 수 있는 그 금액이라고 하면 2조 5천억인데 이 중에서 1조 4천억 정도를 정책 예산으로 쓴 거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거의 다 지역 예산으로 다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세종의 입장에서는 이 정책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다 우리 세종시를 위해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사랑 상품권,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고요. 임대주택 부분들도 우리 주로 수도권이기는 하겠지만은 영향을 주고, 쌀값 안정화는 우리 면 지역에서는 아주 현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간접적으로 다 들어갔고요. 또 우리 500개의 경로당 있는데 냉난방비 그리고 공공 노인 일자리로 거의 1,000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다 우리 지역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 예산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제대로 아셔야 될 게 민주당에서만 올린 겁니다. 국힘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균형처럼 느껴지고 지역 예산이 작게 보이지만 예산이 단 1억이 태우더라도 그 예산을 앞으로 계속 할 거라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 절대 금액에 대해서 너무 좀 개의치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총평은 이렇습니다. 민주당이 지향하는 부분들은 복지와 분배를 통한 균형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국힘 쪽이 주장하고 정부의 예산안의 특성은 신자유주의 기반의 낙수 효과, 그러니까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그러한 예산들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명한 차이가 났던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주택 관련 예산에서 윤석열 정부가 50만 호를 진다고 했는데 짓는 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데 짓는 것보다도 주거 취약계층이 우리나라에 180만 가구 정도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수해 때 반지하 문제 나왔던 거 아시는데요. 수도권의 반지하면 30만 호예요. 이분들이 나와서요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대략에.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임대주택을 많이 짓자고 한 거고,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분양한다고 하는데 세종시 입장에서는요 분양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 부동산 지금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하락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잣대의 차이를 우리가 확인했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물리적 관점에서 인프라라든가 이런 거 중심으로 개발을 했었고요. 이번 예산의 특성은 그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와 관련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올해가 세종시 출범 10년입니다. 10년 동안 뼈와 골격을 만들었고요. 지금 그 안에 하나하나 채워가는 예산들이 앞으로 우리가 주력해야 될 예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대 중점 예산은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그 다음에 우리 예결위 하는 기간 중에 나타났던 유니버시아드 대회 경기장, 이게 세 가지의 3대 예산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도 잘하시고 당연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예산은 전부 다 민주당이 발의해서 증액하자고 한 예산입니다. 국힘에서 한 줄도 동의하지 않은 예산이라는 거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국회의사당 예산은 올해 300억, 애초에 700억이 올라갔는데 원래는 350억이었습니다. 350억인데 국회 사무처랑 상의하는 도중에 700억으로 증액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예산 사정이 나빠서 350억으로 계약금을 일단 준 거죠. 그리고 설계비는 2023년 내년에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빨리 설계를 착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24년 예산에부터 이제 설계비가 들어가는 그런 트렌드로 간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요거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로 그 대통령 집무실 부분들은 강준현 의원이 대표 발의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얘기하고요. 대평동 종합체육관 예산이 무려 1,732억 원이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시장님도 최민호 시장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왔다 갔다 하고 저도 끝까지 열심히들 했었는데 요 예산만큼은 그래서 땅값이 총 건립 예산이 4천억인데 땅값이 1,600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이건 기 확보가 돼 있습니다, 시가. 근데 어디서 문제가 된 거냐면은 웬만한 이런 예산들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하는데 국고 30, 지방비 70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방비 70이면은 4천억에 70억이면은 얼마 70%는 4천에 28, 2,800을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땅값 1,600억 우리가 지급 안 한다고 하더라도 1,200억 정도 하는데 세종시 예산이 2조밖에 안 되는데 1,200억 넣는다고 굉장히 부담해요. 그리고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리게 되면 대회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또 운영비가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가면 세종시는 대회 한번 열고 굉장히 큰 적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밀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장은 국비 70, 세종시 비용 30 하면 땅값으로 퉁치게 돼요. 그럼 건설비용, 국비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일단 시작하자, 중요하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요 비율 부분은 내년에 다시 한번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예산부터 지역 예산은 우리 강준현 의원이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비롯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뒤에 또 다른 내용들 또 여러분들이 좀 언론인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안성고속도로 관련해서는 50억 증액을 해서 총 사업비가 결정이 됐고요. 세종 경찰 특공대 관련해서도 일단 1억이 반영됐는데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집무실 관련해서는 정부안이 원래 1억이었었는데 2억을 추가 증액을 해서 총 3억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또한 금액은 좀 작지만 이것도 첫발이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 집무실 관련해서는 규모라든가 단일 건물이기 때문에 이 돈이면은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조치원 지역에 상습 침수구역이 있습니다. 여기를 19억 원을 증액을 해서 총 51억 원을 확보를 했고요. 다음에 소정면 전이면에 재해 위험 지구가 있습니다. 덕천천, 맹곡천이 있는데 여기도 15억 원을 증액을 해서 총 21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암사가 거기가 복물도 있고 유형문화재가 있는데 2.7억 원을 증액을 해서 정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나는 공동 캠퍼스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운영 관리비가 필요한데요. 14억 원을 증액을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한 가지는 충남대학교 병원에 이제 신생아 집중 치료 시설이 있었는데 이것도 7.5억 원을 확보를 해서 앞으로 고위험 산모나 또 신생아를 위해서 가까운 우리 충남 세종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대통령 집무실이나 국회의사당이나 또 행정수도 완성하는 거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가적 과제입니다. 세종시 과제이기도 하고 충청권 과제이기도 하고 국가적 과제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세종시의 탄생의 의미를 우리가 잊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수도권 초집중, 지방 위기, 저출산, 저성장, 양극화,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세종시가 탄생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중국적으로는 국가 균형 발전과 또 수도권 일극 중심을 다국체제로 전환하는 그런 촉매 기능을 할 수 있는 상징적인 도시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게 세종안성 고속도로가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6차선으로 서울 워커힐 앞에서부터 내려오다가 연기 분기점이라고 있습니다. 청주 세종고속도로가 만난 거기부터 장군면 IC까지를 설계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게 6차선으로다가 4차선으로 줄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줄르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해찬 대표께서도 6차선을 하자고 했고, 저희들도 6차선을 강하게 주장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좀 어렵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안 나왔다. BC가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해갖고, 애초 안이 뭐였냐면은, 터널하고 다리는 6차선으로 하고 나머지 공사는 4차선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중에 다시 교통량이 많아지면은 6차선으로 완공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해서 올가을에 사실 굉장히 제 입장에서 이거 화가 나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공사비가 1,200억이 더 듭니다. 이건 뭐 하는 거냐. 그런데 이 모든 BC가 2019년 기준으로 했더라고요. 그래갖고서 2019년 기준으로 하면 지금 20년, 21년, 2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충분한 저희가 나오거든요. 수익성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기재부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타제라고 하죠. 타당성 재조사를 해갖고 했는데 본인들도 좀 이 감사원의 눈치를 좀 보여야 돼서 사실은 10월, 9월에 감사원하고서 또 쇼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감사원의 타당성 조사를 의뢰를 했어요. 컨설팅을 해달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있어서 저랑 강준현 의원이 감사원에다가 이거 이러이러한 내용이니까 해주십시오라고서 얘기를 하니까 감사원에서 그래서 몇 번 밀당을 했죠. 해서 감사원에서 우리 말이 맞다. 1,200을 아끼는 게 맞다 해갖고 드디어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33억 정도에다 조금 더 50억을 증액을 했는데요. 중요한 게 멈췄던 공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안이 2024년에 완공이었는데 이 논쟁 갖고서 2년을 끄는 바람에 조금 더 지연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경찰청 특공대라는 부분들은 대통령이 오기 전에, 국회가 오기 전에 경찰청이 아주 강건하게 좀 튼튼하게 미리 안전을 좀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마트 한솔동 이마트에서 영평사 가다 보면 오른쪽에서 컨테이너 박스에 있습니다. 특공대가 훈련장이 없어서 대전 특공대 가서 훈련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그 특공대를 지을 부지는 있습니다. 부지는 이미 은하수 공원 건너편 산에다가 부지를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건설비를 좀 주십시오라고 해서 이것도 상당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게 됐고요. 그 다음에 충청권 연계 관련된 예산은 세종시는 우리 혼자서 갈 수 없어요. 국회의원 2명이 뭘 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여러 지역과 연계 사업들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하면서 함께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로 예산안이 오면 예결위에 올려놓고 협의하고 했는데요. 나름 몇 가지 예산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도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부여시 같은 경우는 세종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부여군의 핵심 사업이 3개 있는데요. 부여가 고도 경관 개선 사업,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이래서 백제 문화가 우리도 한솔동에 고분군이 있는데요. 공주, 세종, 부여가 하나의 역사성을 주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추가적인 예산이 2개가 더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늘 강준현 의원이 얘기한 비암사를 또 역사성 굉장히 오래된 고찰이니까 함께 묻고요. 또 하나는 논산에 가면은
천년고찰은 관촉사라고 있죠. 관촉사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예산을 이번에 김종민 의원실하고 해서 저희가 땄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에 부족했던 역사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좀 많이 보완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공주는 뭐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이 없어요. 그래서 공주대를 평생교육원을 짓는데 아마 거기에 세종분들도 일부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에 5.78억을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공주 세종 광역 BRT 구축은 공주와 세종이 거의 한 생활권이 됩니다. 그러면 어진동에서 출발해서 너빗들 공원 앞으로 해서 공주까지 BRT를 신설하는 그러한 도로입니다. 그 예산에 언론에서는 뭐 정진석 의원이 비대위원장이라 뭐 쪽지 예산 땄다고 하는데 쪽지 예산은 아니고요. 예? 올 여름부터 이미 공주시랑 함께 저희가 작업을 했고 그냥 그분은 비대위원장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실무 작업은 했다고 저희가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연계 사업이요. 우리가 미오천 물은요. 오송, 오창 그 위에 증평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입니다. 그래서 이 금강의 수질은 우리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상류 지역이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 생산 에서 폐수 처리 시설이 있는데요. 폐수 처리 시설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요. 그 다음에 오송시 바이오 의약품 생산 전문 인력 양성센터에도 5억. 그 다음에 충청북도에 AI랑 바이오 영재 고등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구 용역으로 10억 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창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유수의 바이오 생산 지역인데요. 인력 수급에 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AI 바이오와 관련돼서 이 부분을 했고요. 그래서 세종과 연계해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세종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많은 부분들을 했습니다. 기타 여러분들한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자료에는 없지만 우리가 해놓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국책연구단지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라고 있죠. 국무총리실 산하 장관급이고 14개 국책연구단지가 있는데 이 사람들끼리 연구 용역하는 비용도 22억을 줬고요. 그 다음에, 세종은요, 여러 군데서 17개 광역 지자체 중에서 가장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협회나 이런 것들이 세종이 단독이 안 돼 있고, 대전의 어떤 산하 지부 형태로 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하나하나씩 떨어져 나오는데 몇 년 전부터 문제가 됐던 게 월남전 참정 유공자와 같은 보훈 단체들이 다 대전에 소속돼 있어요. 저희 민주당도 사실은 대전시당에서 사무처장이 오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단독 사무처장이 왔었는데요. 그래서 이 세종의 보훈단체들이 정상적인 재정을 하고 독립된 기관으로 하는 예산도 두 건 11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종에 간호 인력들이 많은데 간호조무사회와 관련된 예산도 저희들이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청주국제공항 활주로도 확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시면 광역철도로 해서 이렇게 조천으로 해서 공항까지 철도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청주공항이 앞으로 지금 F-35 비행기가 전투기가 있지만 중부권 제1의 중심 공항이 되고 세종 시민들이 해외 나갈 때 복잡한 인천까지도 안 가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태로 여기를 했다라는 점. 그래서 청주공항 활주로 확충하고 시설 개량 공사도 10억 정도를 반영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뭐 간약이 여러 개 있는데 우리 세종과 충청권과 관련되지 않은 것들은 아는 사항이 더 빼고요. 부대 이견이라는 게 통상 있어요. 예산을 나면은 이런 원칙에 따라서 하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부대 이견이 53개인데 세종과 관련된 걸 4개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맨 뭐가 있냐면은 네 번째 부대 이견인데 정부는 공무원보다 높은 처우 개선율 적용 등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노력한다. 이게 뭐냐면 공무직 근로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구제역이나 이런 거 오게 되면은
동물들 살처분하시는 분 있죠. 이런 분들이 이제 공무직과 관련된 데가 그 무기계약직으로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부대 의견으로 넣어달라고 해서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이라서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강준현 의원이 얘기한 대통령 세종 제2 집무실이 예산이 너무 작으니까 열심히 안 할까봐 부대 의견으로 세종 대통령 2 집무실이 목표한 기간 내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8번째 부대 의견인데요. 우리 그 세종시 농민들과 농협 지부장님들이 강력히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으로는 못했지만 부대 의견으로 넣은 게 뭐냐면 농축산식품부는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사업 추진 시 하반기 원자재 가격 동향에 따라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사후 정산 등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그러니까 원자재 값이 올라와서 비료 값이 더 올라가면은 사후에 정산해 주는 것을 안을 만들어 놔라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세종시의 면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요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기 4생에 공동 캠퍼스를 짓고 이번에 공동 캠퍼스를 운영하는 예산을 아까 강준현 의원이 확보를 해놨는데요. 행정주시 복합건설청은 공동 캠퍼스 공익법인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시 아까 공동법인 공익법으로 예산을 땄는데 요거를 운영할 때 항상 행복청과 시청과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죠. 원 말씀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세종시청과 협의한다라는 명문으로 국세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못한 거 아쉬웠다. 통합 환승 요금제요. 충청권 전체로 했는데 이게 다 지자체 예산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끝까지 버텼지만 안 됐다.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세종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 해석 설명 센터라는 게 있어요. 보람동 북함에 있는데 그 건물을 좀 멋있게 지으려고 했거든요. 그게 유네스코 산하기관이 그 세종에 있다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하여간 좀 준비가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부지는 어느 정도 됐는데 올해 예산을 워낙 긴축을 하다 보니까 못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역사를 해석하는 세계적인 학자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해갖고요. 학자들의 견해를 모아서 전 세계로 발송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 역사를 해석하는 세계 최고의 학자들의 견해가 세종발로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건데 열심히 했지만 또 안 됐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책연구단지에 불철주야 우리나라를 위해서 연구하시는 연구원들이 거기 지하 주차장 가보면은 여러분들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너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 왔어요. 그래서 거의 가까이 갔다가 또 이번에도 또 역시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거는 땅은 캠코 거, 자산관리공사 거고 행복청 캠코 기재부에서 하여간 내년에는 기필코 이걸 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행복도시랑 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사업이 있는데요. 요것도 재원 부담을 우리는 국비 75, 지방비 25로 하기로 했는데 이런 기재부는 5대5로 얘기를 자꾸 해갖고요. 끝까지 싸우다 안 돼서 이런 거는요, 내년에 다시 들어가는 게 오히려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정말 아쉬운 거는 수목원에 이제 교육센터를 짓는 건데요. 한 250억 정도 들어가는데 작년부터들 갔었는데 수목원에 K 포레스트관이라고 산림박물관 비슷한 건물을 아직 착공이 안 돼 있어요. 예산은 받아놨는데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없다. 그래서 하여간 이거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1년에 여기서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한 4만 명 정도 되시고 내년 정도면 방문객을 한 15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쳐다만 봤는데 지금은 직접 거기서 분재도 만들고 화분도 만들어 보고 나무 가꾸는 강의도 듣고 하는 거 체험형인데 이 부분은 하여간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전혀 안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경부고속도로가 천안에서 남이 구간이 4차 선호보다 3차 선호됩니다. 그래서 이건 조용히 좀 4차선 확장을 추진했었는데 이거 역시 쉽지가 않고 해서 좀 못했는데 내년에 할 수 있도록
국토부랑 도로공사랑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뭐 여기까지고요. 이걸 갖고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세종을 중심에 놓고 왼쪽에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이제 시작이 되고요. 북쪽에 여러분 자료에도 있지만 세종 청주 고속도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세종을 둘러싸는 순환형 고속도로망이 거의 완성이 되고 세종 청주 고속도로가 상주 고속도로 연결이 되면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영덕 대게 드시러 가실 때 2시간 안에 도착할 수가 있는 그래서 세종의 순환형 고속도로가 이제는 예산을 조금만 타면 계속 사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완성이 됐다라고 그 안에 채우는데 3대 사업으로 국회, 대통령실, 유니버시아 대회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종 조천 간의 그 도로도 이제 이번에 내년 말에 완공이 되고 하게 되면은 우리 좀 깔끔한 하드웨어는 될 것 같고 그 안에와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 자료에 있는 걸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상 이런 예산 설명회나 어떤 도시와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도 이 예산 설명회를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 예산, 밖의 예산까지 함께 보면서 세종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될지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여러분 기자 여러분들께서 언론인께서 체크를 좀 해나가시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것이 세종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여러분들이 계속 취재를 하셔서 해주시면은 함께 세종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나온 10년이고요. 골격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잘 채우는데 저와 강준현 의원이 원팀이 돼서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이게 후순위로 밀렸어요. 후순위로. 그래서 뭐 야당으로서 약간 뭐 비애도 느끼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 정부 때 잘 추진되고 있다가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데 이번 회기가 좀 끝나고 나면 홍 의원님과 좀 합심을 해서 지방법원 관련해서는 좀 관철시키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가백 예산이 상당히 작았고요. 우리가 정책 예산이 많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역 상품권이나 뭐나 이랬는데 애초에 350억이었어요. 근데 이게 부지 매입비의 계약금이었거든요. 5% 350억이었는데 국회 사무처에서 야 우리 화끈하게 하자. 그래서 700억으로 10%로 늘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재부에서 왜 300억에서 700억 늘렸어? 지금 뭐 여기저기서 돈을 깎아야 되는데, 근데 그 회계는 정부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회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땅 주인이 국토부잖아요. LH가 갖고 있는 거를 국회가 돈을 주는 거죠. 이 예산은 국회 예산인 겁니다. 국회 사무처 예산으로 주는 거니까 정부안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금액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금까지 이때 걸었다라는 거에서 의미를 두시고요. 그 다음 스테이지는 제가 여러분 조만간 또 만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음 스테이지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대통령 집무실은 이번 예산안에서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대통령이 그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뭐 494억인가 이걸 질러놨는데 이게 쿠션을 먹으면서 예를 들면 거기 경호처 이전 비용도 없거든요. 그리고 그 건물 수리비도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논점화 됐는데 그래도 저희가 양보를 해서 지금 대통령 집무실이 워낙 낡아갖고요. 거기 뭐 제가 다 봤어요. 사진 보니까 뭐 안전이 위험할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해줄게. 사람 사는 데인데 이렇게 뭐냐? 그동안 국방부는 뭐냐 이죠. 그 대통령실이 국방부로 가니까 국방부는 딴 데로 가고 딴 데 가니까 합참이 가야 되고 합참이 또 딴 데 가니까 소방사가 움직이고 이런 연쇄작용 비용도 하나도 안 했고 사람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자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끝까지 가서 700억, 40억 가서 원내대표 간에 합의하면서 숫자 맞출 때 바꾼 겁니다.